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훌쩍 오른 전기 난방 등 에너지 요금 폭탄 때문에 고지서 받기 두렵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기에 오는 7월 대전은 수도 요금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골목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대중 목욕탕. 이 목욕탕은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만 32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불과 석 달 전 150만 원이 나온 것에 비하면 2배 넘게 껑충 뛴 겁니다. 최근 요금을 1,000원 올렸지만 계속 치솟는 공공요금에 다음 달 고지서가 더 걱정입니다. 목욕탕이 문 닫는 데도 좀 있고 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스비 전략을 위해서 아주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수익성이 나지 않자 폐업도 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내 목욕탕은 지난 2020년 119개에서 현재 98개로 3년 만에 21%가량이 폐업했습니다. 카페 업주들도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들의 방문이 더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해요. 계속 그렇게 상주하고 계시면 조금 영업에 조금 지장은 있으니까. 지난 1분기 전기 요금은 9.5% 올랐고 대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지난해 10월부터 36% 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1제곱미터당 530원이던 대전 상수도 요금은 조례가 통과하면 오는 7월 9% 오르는 데다 내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인상되는데 상승폭은 29%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공공요금과 물가 폭등으로 소상공인들까지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정부가 사회 안전망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임대료하고 인건비인데 지금은 난방비가 그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폭등을 했어요. 가격을 올려야 되나 문을 닫아야 되나. 고물가 속 끝모를 공공요금 인상까지 서민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달 말 2분기 전기 가스 요금 조정 계획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져만 가는데 대전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건물주가 같은 다가구 주택 세 채에서 피해자가 확인됐는데요. 피해액이 5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조모 씨는 지난해 10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1억 8천만 원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지급 명령 판결도 받았지만 건물주는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통장과 전세금 압류 신청도 했지만 8개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 남짓. 자신이 사는 전세를 빼서 보증금을 주겠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띄워준 등기부 등본에는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은 없었고 토지에만 3억 9,6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6억 6천만 원이 추가적으로 근저당했습니다. 꼼짝없이 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건 조 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가 같은 괴정동과 문창동 등 다른 다가구 주택 2채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에는 10여 건의 피해 접수가 됐지만 건물 3채의 세입자는 50여 가구,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피해액은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대인한테는 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좀 행복을 앗아갔고, 특히 이들 대부분이 실거주 목적의 20, 30대들이어서 결혼 자금이나 이사 계획 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다 딜레이 되고 다 멈춘 상태예요. 결혼 준비 자체가? 네, 준비 자체가 아예. 돈은 거의 이제 반환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희는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피해가 확인된 3채 가운데 2채는 이미 이달 초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까지 피해 접수를 마무리한 뒤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등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는 31일 예정대로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9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결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 강도 높은 노동으로 급식 노동자들은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급식과 돌봄,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운영 현황을 파악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사의 지시를 무시한 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요. 이승섭 기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육에 맞는 행동이냐? 이 학생은 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 조사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행위를 당해도 대개 쉬쉬한다고 말합니다. 생활 지도를 하려고 하면 되려 그게 크게 아동 학대 사안으로 번지는 걸 주변 선생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지나가야 되나?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 활동의 침해 유형에 추가했습니다. 폭행이나 성희롱, 무단 녹화와 녹음 등 법으로 정한 교권 침해 유형을 확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업 방해와 같은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원단체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학부모가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잦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생들이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통해서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은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도록 학교 규칙으로 의무화하고 교권 침해 행위의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 권한이 내일부터 상병헌 시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갑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일 세종시장에게 이송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최 시장이 오늘 밤 자정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시 산하기관 2곳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시장 몫은 1명 줄이고 의회 몫은 1명 늘리는 것으로 의장 공포 뒤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세종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세종시 의회와 집행부는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세종시 의회가 여소야대의 권력 구조 속에 잇단 기싸움으로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상병헌 의장의 성추문과 김학서 의원의 욕설 파문까지 겹치면서 부끄러움으로 얼룩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갈등과 대립 대신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폐기물 처리장, 출퇴근 교통 불편 등 국가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에 더 힘을 쏟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이전 범위 등을 결정할 국회 규칙안이 가까스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우선 여야 합의로 국회 사무처에 세종의사당 건설 추진단을 꾸리기로 한 건데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규칙 제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 소위원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규칙안은 전체 안건 105개 가운데 94번째로 상정됐습니다. 뒷전으로 밀린 만큼 심의가 불투명했지만 더 이상 심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충청권 의원의 요청에 따라 순위를 앞당겨 가까스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선 세종의사당 건립을 주도할 건설 추진단을 국회 사무처에 꾸리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앞서서 이제 당겨서 심의를 했습니다. 담당관을 일단 먼저 두고요. 12명으로 이렇게 일단 추진단을 구성하는 걸로. 하지만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이전 범위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국회 규칙안 처리는 불발돼 기약 없이 또 미뤄졌습니다. 첫 회의에서 규칙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한 게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회 내부에서는 자문단의 활동이나 의견 없이 규칙을 바로 처리하는 건 쉽지 않다며 즉각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규칙안을 먼저 제정하고 자문을 듣는 것도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안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여야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에 이걸 논의했기 때문에 국회 규칙이라는 마지막 방점을 찍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세종의사당 설계와 토지 매입 등에 드는 약 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확보하고도 근거가 없어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상황. 국회 규칙 제정이 또다시 발목 잡히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에 조속한 지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지자체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 충남 서해안 지역도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시군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은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급수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바짝물 피해 예방을 위해 읍면 살수차를 지원하는 한편 이원 간척지구 일대 담수호 준설과 취입보 설치 등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서산시와 보령시도 각각 가뭄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논물 가두기 운동 등 농업용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올 들어 태안 지역 누적 강수량은 38mm로 예년 같은 기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인근 보령댐 저수율도 29%대에 불과해 다음 달이면 가뭄 주의 단계 진입이 예상됩니다. 국립어린이박물관 등 5개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는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국립민속박물관도 이전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부터 유치에 공들였던 국립민속박물관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세종 이전 절차가 본격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민속박물관까지 들어서면 해당 지역에 동부가 최대 규모 박물관 단지가 완성될 것이라며 그동안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문화시설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전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에 도전합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을 농축산업 분야에 응용한 개념으로 대전은 생명공학연구원의 기술과 카이스트, 충남대의 고급 인력 등 관련 벤처 산업을 키우는 데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유성구의 넓은 부지도 장점으로 농림부는 지금까지 전북과 강원, 경북 등 3곳을 선정했으며 올해 한 곳을 더 공모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아산시 둔포면의 한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난 불이 20톤가량의 플라스틱이 쌓여있는 야적장으로 옮겨 붙자 소방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석대 등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습니다. 불은 철판 절단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된 뒤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망갔던 외국인 2명 중 1명이 대전에서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젯밤 9시 40분쯤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 있는 21살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을 붙잡아 인천공항 경찰단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도주 피의자에 대해서도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 음악과 성악 전공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는 일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고 집합을 시켜 욕을 하거나 노래를 평가하고 조롱하는 등 갑질이 있었다는 등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해당 대학 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